자, 지금부터 세 번째 토론이죠,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엔딩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본명으로 변경이 다 되셨고요. 또 말씀하실 때는 음소거 해제를 누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잘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잘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바로 저희 정책 제안서 작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실패박람회 수기 토론을 총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수기 토론을 참가해 주신 소감을요, 여러분들 5글자로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5글자로 말해요 입니다. 여러분들 5글자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즐거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가 있으시면 종이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없으시면 그냥 말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시는 분 바로 네, 김수희 선생님 새로운 결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도경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경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조준호 선생님 참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선생님 행복한 경험.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해주셔도 돼요. 네, 김이태희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어떡해. 너무 어려워. 제가 좀 더 쉽게 다음번에는 꼭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이게 시간도 부족하고. 네, 다른 분들, 나머지 분들. 네, 이은경 선생님, 희망을 갖자. 희망을 갖다. 희망을 조금 얻으셨구나. 네네, 감사합니다. 이기수 선생님, 지금 가능하세요? 선생님, 음소거 해제를 눌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 나오지. 선생님, 오른쪽으로 조금. 네. 네네네. 행복한 만남이라고 적으셨죠? 네, 행복한 만남. 좋습니다. 조준호 선생님 하셨죠? 하셨나요?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조준호 선생님. 아니, 했습니다. 맨 처음에. 참신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한 분씩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기 토론을 소감을 말씀하셨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브릿지 테이블에 말씀하셨던 거를 떠올리시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글씨가 좀 작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해결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할 아이디어는 도시 사랑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 사랑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일반교육, 심화교육, 스토리텔링, 주민주도적 프로그램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사랑방이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정책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항목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항목이 조금 어려워, 맞아요. 이태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좀 어려워일 수 있는데요. 도시사랑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도시사랑방이 아닌 어떤 도시사랑방,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이 도시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누구,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간과 돈이 얼마 드는지 조금 예상을 하셔서 사실 예산과 기간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요.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 부분에서요. 자, 제가 선생님들 단톡방 카톡을 확인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재생사랑방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세부 내용으로 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제가 여러분들이 논의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실 건데요. 제가 화면을 공개했는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세부 내용에 제가 여러분들이 논의하신 거를 지금부터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세부 내용에는요,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프로그램 좋고요. 도시사랑방에서 무엇을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조금 많으니까요. 손을 드시면 제가 음소거 해제를 해드리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 손 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첫 스타트를 끊으시겠습니까?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네, 김순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장소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예, 거기에 보면 그 접근성이 좋게 위에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수업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비어 있는 공간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아무 때도 없는 데서 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말고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아까 지난번에 브릿지 뭐 수업에서나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처음에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것들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순희 선생님께서 행복복지센터에서 장소를 하고요. 프로그램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접근하기 쉬운 교육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하실 의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형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도시재생에서 사랑방을 만들자는 거고요. 사랑방에서 뭔가를 하자는 건데 그 사랑방을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고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행정복지센터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사랑방을 급하게라도 어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좀 턱이 좀 있다고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정말 마을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그러니까 마을 회관 같은 또는 뭐 경로당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닌 아주 편한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하려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또 도시재생이 법 속에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조차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재생이 지금 전국 330곳 이상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적게는 뭐냐면은 정책 자금이 50억에서부터 많게는 150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돈들이라면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작은 사랑방을 만드는 것은 큰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도시사랑방은 도시가 어차피 노후화될 거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마을이든지 간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정책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도시 재생 속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은 소규모 도시 재생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 제한을 제한하는 법. 소규모 도시 재생으로 우리 마을에 사랑방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제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요.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방은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전국에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있어야 되고 마을마다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방을 만드는 거는 이제 소규모 도시 재생법에 의한 제한을 해서 하자.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요. 이 정책 제안서가요. 그 실패박람회 팀으로 넘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글씨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작긴 한데요. 이렇게 확대하면 조금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보시고요. 조금 추가할 거나 용어 수정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네. 추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타이프하고 있는 걸 네네. 보는데 소규모 네네. 도시 재생을 제한한다 그랬는데 소규모 네. 도시 재생이 뭔지에 관한 얘기도 좀 필요할 것 아, 네. 같아요. 소규모 네. 도시 재생이라 하면 도시에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도시 재생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저 벽화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골목길에 화단 놓는 사업 같은 것들도 도시 재생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방이 필요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을 만들어줘 하는 것도 소규모 도시 재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음, 것들 중에 우리는 사랑방 만들기를 제안을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면 소규모 도시재생을 제한하는 법으로 도시사랑방 건립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그렇죠. 소규모 도시 재생 법을 통해 도시 사랑방 건립 요청. 아, 법을 통해 예, 도시사랑방 건립 요청으로 할게요. 예. 네, 그럼 소규모 장소에 도시 재생 법을 통해 도시 사랑방 건립 요청. 예, 그러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처음에는 예,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이 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전국 처음에는 마을마다 모든 곳에 도시사랑방 설립. 예, 그게 없으면 그거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건 음. 의견으로 충분히 들어가야 네, 되겠다고 생각을 그러면 이 합니다. 내용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네, 선생님 또 말씀해 말씀을 주세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모든 네, 곳에, 모든 네, 마을에서, 모든 도시에서 하자. 해야 모든 된다. 말, 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소규모 아니요. 그게 도시재생법으로, 아니고요. 아니요. 네, 네, 대한민국의 많은 마을들, 많은 도시들은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 네, 재생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 아직은 네, 긴급하지 않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도시 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다 죽어가는데 그때서야 치료를 하냐고, 병원에 데려가냐고, 도시재생법을 들여가가지고 도시를 치료하냐고. 그러니까 도시가 네. 건강할 때부터 관리를 해나가면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잘 될 것이다, 훨씬. 아, 그 그런 미리, 개념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도시에, 모든 마을에 사랑방을 만들자라는 얘기인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은 도시재생의 기초가 뭐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의 기초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네,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마을마다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네네, 마을만, 대한민국의 한 마을만 살려서는 되지 않잖아요. 네, 도시재생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명제 속에서는. 그래서 마을마다 또는 도시마다 소규모 도시재생법을 통한 도시사랑방 건립을 요청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렇게 정리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여기서 수정해야 할 게 있나요, 선생님? 여기 지금 문서에서? 그러니까 맨 앞라인에 추후 전국 네, 마을 모든 곳에가 아니고요. 네, 어, 사랑방, 대명제가 하나 들어가야죠. 사랑방은 전국의 모든 마을 도시에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이 대명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제한한다. 그런데 이제 개별 단위 하나씩 만드는 거는 소규모 각 마을마다 소규모 도시재생법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사랑방을 만드니까 지원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진행을 하면 되겠죠. 각 마을마다 하는 네, 거. 네네. 선생님 내용이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장소 쪽으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말씀해 주세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김도경 선생님께서 종이로 해주셨는데요. 혹시 선생님 음소거 해제가 가능하신가요, 지금? 음, 아, 지금 안 되시고요. 네, 그럼 김형함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을까요? 예,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네, 보내주신 현재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에서 현장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아, 네네. 두 번째는 해당 지역 내 공공 건물을 공동체 활동 가능하도록 지원. 네. 세 번째, 주민 중심 공동체 공간의 이름을 꼭 사랑방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라. 라는 거죠? 예. 그 장소에 관한 의견이시네요. 예, 그래서 네. 요거. 장소에 관한 의견을 그럼 여기에 센터 설치. 이 내용을요, 저희가 여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이거는 녹화본을 따서 다시 넣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다른 분들 프로그램의 내용 더 말씀해 주세요. 손을 들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시사랑법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해주세요. 네, 이태희 선생님 손 들어주셨네요. 네, 그 이태희 선생님 목소리 듣고 이기수 선생님 목소리 들을게요. 이태희 선생님 음소거하고 네, 해주세요.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도시 재생 사업 하는데 보면 주민 역량 교육하고 공모 사업을 짓고 두 가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 역량 교육에는 보면은 제가 우리 꼭 도시 재생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 그 집수리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 교육,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공모 사업은 우리 많은 도시 재생 구역 안에 있는 전 주민이 다 참석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이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거기 보면 사업비가 우리 그 주민 공모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도시 재생 지역 안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면은 뭐 보통 공모 사업을 하면은 뭐 500만 원 단위가 있고 1000만 원 단위가 있는데 500만 원 해도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 예를 들어 1000만 원 같으면은 100만 원 하면은 그 10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공모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단위를 뭐 100만 원 단위로 한다든지 뭐 200만 원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사업구역 안에 대부분 주민들이 아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창업교육과 사회적 기업 설립 교육, 그리고 그렇지.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의 공모 사업을 늘려야 공모 사업에 대부분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이 주민 역량 교육을 할 적에도 일반적으로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자기들의 교육을 정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든지 주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할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줬으면은 자기들이 뭐랄까 더 공감을 잘 한다 할까 도시재생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키 줌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시재생 그게 사업에 아마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좋은 의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업교육, 사회적 기업 설립교육, 그리고 100만 원 단위의 공모사업.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이고요. 자, 지금 선생님들 말씀이 너무 좋고요. 지금 손 드신 분이요. 이기수 선생님, 조준호 선생님, 김순희 선생님인데요. 지금 순서대로 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조준호 선생님 아까부터 많이 드셨는데 제가요. 네, 이기수 선생님하고 조준호 선생님 바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드릴게요.
네, 제가 야근을 해서라도 네, 많이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선생님 먼저 지금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설이라든지 사랑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거기에 예산에 따라서 시설이나 하면은 용역업체에서 뭐 이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프로그램이 진행에 이제 그 관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구 토성마을 같은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그 견학 오시는 분들을 자기 마을을 소개한다든지 해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마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인적 자원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강좌를 해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견학을 다녀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하고 나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그 마을을 계속해서 운영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주민들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마을에서 네, 교육의 질을 어떻게 강화하고 시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기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질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맞으신가요, 선생님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네네. 그리고 김형환 선생님이 종이로 지금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그 내용도 추가를 하고. 이기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가 네네,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기수 선생님 얘기 적어놨고요. 이제 올해 손 드신 조준호 선생님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준호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공간 제한, 프로그램 제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제 사랑방 이 공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이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심지어 도심에 인구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되고 해가지고 도심지에 빈집 내지는 뭐 노인이랄까 혼자 사는 이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는 지금 코로나나 경기 부진 이런 걸로 해서 빈도를 매입이나 임대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왜 촌에서 옛날 우리 클 때 보면은 쉽게 저녁 먹고 마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부담 없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개념을 도입했으면 어떨지 이래 싶은데 아까 거론했던 그 공공기관 뭐 이런 쪽은 공공기관 하면 벌써 관리인이 있고 관리하면 근무 시간이 있고 근무 시 있다 보면은 적성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접근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빈집이나 빈점포를 매입이나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랑방으로 쓰자. 뭐 이런 걸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계속 주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마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이 지금까지는 승인제로 뭐 거의 뭐 허가제로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된다는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 디지털 이런 쪽에도 많이 교육, 그다음에 SNS 사용 교육, 요즘에 또 광고에서 나오는 키오스크 뭐 어렵다는데 그런 거 사용 교육 이런 걸 쭉 해나가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공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조준호 선생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선생님, 인터넷이 조금 끊겨서 말이 조금 늘어져가지고요. 인터넷이 예. 조금 잘 되는 곳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귀를 쫑긋 세워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 공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감사합니다. 공간은 조금 어려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이나 빈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쓰면 접근적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기에 협동 사회적 기업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SNS 사용 교육 이런 거를 하면 남녀노소가 공감을 해서 교육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말이 놓치셨다면요. 조준 선생님 추가해 주시고요. 네, 동그라미라고 해주시네요. 네, 조준 선생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김순희 선생님이시죠? 네. 김순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행정복지센터라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어딘가에다가 막 이렇게 건물을 짓고 세우고 뭐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사랑방이나 이런 곳을 아까 현암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뭔가 사업비나 이런 걸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있는 곳을 활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태희쌤 말씀하신 것 중에 빈주택이나 이런 거 우리 지금 주민 역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교육이 울산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곳은 워낙 많아요. 근데 실제로 몰라서 못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폐단이 뭐냐 하면 서류 첨가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한다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제가 마지막에 스타트할 때 가서 이렇게 교육을 듣고 마지막에 피니시 때 가서 교육을 들어본 입장으로는 다시는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야기하시기를 서류 작업을 최대한 축소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SNS나 이런 교육들도 진짜 우리가 울산에 있잖아요. 좋은 교육센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든지 뭐 이런 교육센터만 찾아가도 아니면 SK텔레콤이나 T월드나 이런 데만 가도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곳을 위해서 또 장소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냥 그런 정책을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예. 네네. 여러분들 장소에 대해서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내주시고 계신데요. 김순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런 장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태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을 사거나 임대해서 리모델링하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순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무작정 건물을 일단 매입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나중에 또 관리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조금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장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해서 결국은 이렇게 10억이나 들여서 샀던 건물들이 그냥 그대로 공관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다 세금인데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쵸. 다 세금이죠. 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장소를 새로 짓지 말고 공간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 의견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공간에 관한 내용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김형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시작은 저기 김수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저기 조준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김순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주민이 턱없이 편하게 아무 때나 쉽게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개념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우선은 그건 내 옆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씩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기 말씀하신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처음 해야 될 것, 그리고 진행해야 될 것, 그리고 진행이 되는 것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김순희 선생님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에 네. 정말 적합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접근성에 관한 것, 그러니까 조준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여러 군데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편하게 오는 그런 것은 내 옆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옆집에 빈집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준 것이신 것 같아서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우리는 이제 주민들이라는 것, 주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공간으로서의 사랑방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관에서 사업을 돈을 타오는 것도 있는데, 사랑방 운동이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선 제안을 해야 돼요, 공공에. 그래서 공공에 제안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떨어지거나 뭔가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방법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 속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도시 재생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330곳 이상 있는 공간들. 그 공간에서는 뭐냐면은 점 단위 사업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선택이 되면 되는데, 주민들 보고 제안을 하세요 그래 놨는데 지금 제안하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처음 계획 세울 때 세운 계획들이 있다고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태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 사업이 중간중간에 있긴 있어요.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간을 뭐 임대하거나 그럴 정도로의 사업비가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사랑방이라는 이 사업이 제한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은. 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처음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는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 그러니까 뉴딜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있는 사업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에서 사랑방을 만들자라는 오케이가 떨어져야지만 이거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민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할래? 우리 말은 이래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 규모를 우리가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가 확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김순희 선생님 말씀도 아까 그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게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하는 방법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많은 한계가 있겠죠. 많은 턱이 있겠고 또 빈집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이거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하는데 관이 과연 공공이 지원을 해줄까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요. 요걸 다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안을 한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사랑방이라는 것에 제안을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씀들은 아니에요. 다.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틀린 말씀 다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도시사랑방을 제안한다는 이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좋고요. 자, 그럼 장소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요. 프로그램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프로그램이 조금 하다가 장소 부분으로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김영원 선생님. 예, 프로그램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잠시 월요일 날 오신 분들은 뵙고 말씀도 나눴는데, 우선 제가 제안하는 건 도서관을 제안하고 싶어요. 근데 일반 도서관도 필요하겠고요.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공부하는 학생들 개념이 좀 강하니까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뭐는 중고등학생이나 시간이 날 때 쉽게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좋겠고요.
요즘은 네. 그런 도서관 외에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뭐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IT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앱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이런 네네. IT에. 그럼 오셔가지고 물어보면은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도서관에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게 되면은 그걸 와서 활용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류의 디지털 도서관.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서울 신촌에서 사랑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 하고 있는데 거기 네.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공구 도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집수리 네. 공구 도서관. 그러니까 네. 망치라든지 뭐 저기 드라이버 같은 건 보통 집에 있는데 뭐 드릴이라든지 약간은 좀 강한 공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없을 수도 네네. 있는데 해놓으니까 집에 리폼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간단한 것들은 빌려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거 모르면 네네.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개념의 오, 예, 도서관. 그래서 다양한 도서관을 갖춰 놓자. 집수리 공구 도서관도 좋고 뭐 여기까지만 있지만 요 외에도 많은 도서관들이 있겠죠. 저기 네네. 디지털 도서관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네네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기 도서관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도서관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인 개념으로 사실 사랑방에 대한 걸 제안한 게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사랑방마다 색깔들이 틀리고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랑방은 정말 주민들이 모이는 기초가 되는 공간, 또 도움이 되는 공간에서의 사랑방을 제대로 제안하고 싶고, 지금 좋은 것들은 하고 나쁜 것들은 제안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과 정책이 되길 원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마을 카페. 음, 기본적으로 마을 카페라 그래 돈 받는 카페이기도 하고 돈을 안 받는 카페이기도 하고 뭐 그거는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을 회의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은 교육 공간이 되기도 하는 회의실 같은 걸 맞춰 놓고요. 거기서 이제 도시 관련 세미나도 하고요. 주민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거기서 운영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것도 해요. 돌봄 육아나 방과 후 학교를 가볍게 운영을 하기도 해요. 가볍게. 네. 그리고 이제 돌봄 육아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는 속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고 선생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네.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마을 택배 보관소 같은 거. 사랑방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택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받아 놓으면은 퇴근하다가 가져간다거나 또는 들려서 가져간다거나 하는 그런 마을 택배 보관소 이런 공간으로서의 제안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면 키포인트는 도서관으로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서관으로 키포인트를 잡고요. 관련 예시로 집수리 공구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돌봄 육아, 방과 후 학교, 마을 택배 보관소 이렇게 예시로 추가해 저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네네. 카페, 마을 회의실, 네, 감사합니다. 마을 마을 카페와 카페, 회의실도 넣어주시길 하고 있지만 회의실도. 기본적인 공간으로서 그리고 특화된 공간으로서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다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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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시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시거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은경 선생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 이기수님 할게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아니 다른 분들이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늦게 말을 하니까. 어제 그 소금길 투어를 했었거든요. 울산에서 있는. 그래서 저 덕화 쪽에 화창마을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60년대 직접 그 염장을 하셨던 분이 소금 만들기를 그 염전에서 하셨던 분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82세 할아버지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아직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몇 분들이 모여서 그때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이제 그 시절에 만들었던 이제 뭐 이렇게 염전이라든지 소금 그 만들던 공장, 지금으로 치면 공장 같은 거를 그림으로 자료로 남겨놓고 그거를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소금 축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도 10월 말에 한다고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도 지금 만드셨나? 협동조합 이렇게 만드셔갖고 그거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보통 저도 마을자치회 활동을 하지만 보면 공모사업이나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너무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본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문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아, 우리 마을에도 저런,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을 건데 어른분들은 아는데 젊은 세대들은 몰라서도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바뀌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이어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노인분들끼리는 공유할지 안 할지도 잘 제가 이야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분명히 마을마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그게 좋다더라 그런 걸 따라가기보다는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는 다 노인 인구가 심각하고 도시재생 지역이 아닌 곳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를 마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문화를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말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힘도 되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아까 이제 그 사랑방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그 예전에 이어왔던 전통 놀이 같은 거를 직접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까 돌봄 교실 같은 거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보고 놀이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겪으셨던 소금길 투어 가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소금길 투어 얘기 잘 들어봤고요. 그 내용 적어놨고요, 선생님.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할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은경 선생님께서 마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제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손 들으셨죠? 어느 분이 들으셨죠? 제가 잠시 너무 심취해서 또 지금 그대로 손 들으시면 됩니다. 네, 조준호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월요일 수업 끝나고 잠시 모임이 있었지만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을만의 특색을 좀 살리고 이러기 위해서 마을 박물관, 조그만 박물관을 또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럼 그 박물관 아니면은 뭐 농촌박물관 이런 거 하면은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동네에 그 오래된 어르신들이 쓰던 물건 아니면은 뭐 옷가지 아니면은 막 각종 담뱃대나 화로, 시계, 인두, 뭐 소쿠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단다. 그다음에 또 외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이 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 동네에 한다. 이걸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 어린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마을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어떨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조준호 선생님께서 소규모 마을 박물관, 네네, 이은경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 좋다고 하시고 계시고요. 네,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쓰던 담뱃재, 화로 이런 거를 모아서 박물관을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내용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면 시간도 생각하셔야 되고 예산도 뭐가 필요할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도 필요하고 필요성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항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생각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명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 다른 항목이 많아서 네. 저기 겸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저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방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활용을 한다거나 사용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 주민들 다고 시민들 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가 대상이에요. 우선은 네. 다가 그럼 제가 대상이고, 적어놓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모든 사람으로 적어놓겠습니다. 도시를 재생, 그렇죠. 그 네. 사랑방. 그러니까 옆동네 사랑방에 놀러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네. 개념으로서의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되겠고, 정리를 한다면은 주민들이 제안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만들어 주면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에 관한 걸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들 저기 토론하는 멤버들이 울산 도시재생 활동가 중급 과정이거든요. 저희 선생님, 같은 그거요. 네네, 잠시만요. 선생님, 우리 내가 속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어도 될까요, 그 내용을? 예, 그렇게 네. 하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활동가가 그런 이제 사랑방이 만들어지면은 저희들이 저기 운영의 주체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각 지역마다 많은 활동가들이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삼호동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삼호동에 계시는 활동가분이 운영을 해주시면 제일이겠죠. 마을도 잘 네. 아시고 또 활동가 교육도 받으셨고,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사용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 공간은, 그리고 프로그램은 아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사랑방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저기 공통적인 운영에 관한 것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아까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이제 사랑방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딱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런 거는 필요해, 이런 거 필요 없어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모든 게 나와주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서 몇 가지가 정리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네. 이 기간은 뭐냐면 도시재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네. 지역으로 매년 정부에서 100곳이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도시재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후에 도시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도시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부터 시작을 하면 좋고 쭉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제안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 경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 말씀들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내부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을을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무슨 활동인가를 한다 그러면 돈이 드는데 그걸 누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건 지속적인 거니까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 네, 그럼 영원히 제가 계속되는 거. 영원히 이렇게 땅땅땅 적었습니다. 소요 예, 기간에서. 그렇죠. 네네. 저것도 시작할 때 시점이 필요는 다 한데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죠. 각 지역마다. 네. 그리고 또 영원인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제안이 맞는 것 네네. 같고요. 네, 그렇게 예산은 정말 적어놓겠습니다.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이제 뭐 저기 원룸 형태의 작은 방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약간 시골스러우면 넓은 마당이 있을 수 있겠고, 아주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사랑방이기도 하지만 앞에 마당의 공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고 또 그런 마당을 갖추기에는 너무 비싼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저기 울산에서도 뭐냐면은 여기 달동하고 이쪽은 굉장히 비싼데, 이쪽에 마당을 갖추는 넓은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최소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활동가들이 네.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활동가 운영비가 마을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럼 사랑방이 만들어지면은 최소한의 활동가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활동가들의 월급, 많지는
안 많아요. 지금 주는 것도 많지 않고 많이 될 네. 것 같지 않은데 그 월급 정도는 저기 공공에서 그러니까 저기 주민세 떼가니까 우리 마을 네. 주민이 잘 살게 하는 거니까 주민세 좀 떼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네. 그런 지원은 좀 그러면 해달라. 네, 지원을 해달라. 선생님 말씀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소요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엔 영원이고요. 필요 예산은요. 최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과 활동가들의 월급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요. 대상자는 주민, 시민 모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고요. 필요성 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필요성, 이 정책의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 저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또 김하영 말씀드릴게요. 앞에 저기 여러 선생님들하고 말씀도 했고요. 그래서 미리 네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들 테니까 그냥 아, 네. 다들 읽어보세요. 이게 다일 것 같아요. 이게 자, 아마 정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공간으로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밑에, 제가 주민 예, 네, 밑에도 있나요? 파란색. 조금 네 도시 상당은 도시 재생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공간에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주민의 모임과 소통을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이식하게 찾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활동, 도시재생 사업을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을 시행하게 해야 한다. 오케이, 선생님. 저 이 내용도 세부 내용에 넣도록 하고요. 예, 이 내용이 도시재생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루어나가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에 네. 지속 가능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말씀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은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가장 위에 부분 키포인트가 그거였나요? 필요성. 네. 가장 위에 부분이 뭐였죠?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네. 저희가요, 네, 세부 내용을부터 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정책 제안서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좀 특색 있는 이름도 괜찮고요. 뭐 도시사랑방도 괜찮지만 뭐 도시사랑방을 제안한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이름을 선생님께서 합의하시고 의논을 나누시고 결정해 주세요. 이름이 있나요, 선생님? 이름이 저희들이 저기 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요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의논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렇죠. 처음에 도시재생 사랑방이 나왔는데 도시재생 지역만이 아닌 뭐 그러니까 도시사랑방 만들기. 그러니까 사랑방을 만드는 게 목표죠, 저희들이. 그래 네. 만들기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이런 식의 이건데 요걸 기초로 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내주셔서 이름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네. 김순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이기준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바로 말하면 되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방금 제일 끝에 그 도시재생 사랑방 만들기에다가 뭐 우리 마을이나 뭐 우리 전체나 뭐 하여튼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손 들었습니다. 우리가 네. 만들기 뭐든지. 앞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도시 사랑방 우리가 만들기 뭐 아니면 모르겠어요. 일단 제 의견. 일단 선생님 의견. 네. 이렇게 이름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또 의견 더 내주세요. 네, 김영환 선생님 손 들고 계시네요. 좋은 말씀인데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우리가 제안을 받는데 만들어지면 저기 제안 우리가 하고 만드는 거는 공공에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운영은 또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 자꾸 뭔가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서 바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이. 네. 공공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 사람이 만드는 거 그 의견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기수 선생님이 아까 손 드셨는데 이기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도시재생 사랑방 우리가 만들기는
결국은 만약에 기존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기가 되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립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라 하면 자기들이 기부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도시재생 사랑방, 결국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시재생 사랑방 운영이라고 그냥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전번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할 때 여기 쭉 보면 ES 해가지고 대구 토속마을이 아니라 토성이에요. 토성. 성공할 때 성자 있죠? 네, 토성이요? 토성. 네, 토성. 고쳐주겠습니다. 성공할 토성. 때 예, 토성마을로 예, 네,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토성마을로 이거 바꿔드렸고. 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랑방 운영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께서 방방곡곡 도시사랑방 프로젝트 이 이름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논의를 하셔서 동그라미 표시가 많긴 하네요. 자, 선생님들. 방방곡곡 도시사랑방 프로젝트 있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사랑방 운영도 있고요. 도시재생사랑방 우리가 만들기. 합의를 내주세요, 선생님들. 지금 마이크 다 켜져 있거든요. 마이크 다 켜드릴게요. 지금 자 이태희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이기주 선생님 다 켜주세요. 조준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여러분들 논의를 통해서 하나 정해주세요. 예, 길긴 하지만 이은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전 찬성입니다. 이은경 이 선생님 김희원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고 동감입니다. 방방곡곡. 프로젝트. 방방곡곡 조준 선생님도 뭐 괜찮다고 하시고요. 이태희 선생님, 이기주 선생님, 김수희 선생님 어떠세요? 좋아요. 이태희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을. 네, 다시 적어드릴게요. 도시재생사랑방. 도시재생사랑방. 도시사랑방 프로젝트. 네, 도시재생사랑방 우리가 만들기도 있고 방방곡곡 도시사랑방 프로젝트.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랑방 운영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 저는 네. 도시재생사랑방 그러면 그냥 프로젝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방곡곡 빼고. 도시사랑방 프로젝트 하는 거죠. 도시재생사랑방 프로젝트. 도시사랑방 운영 프로젝트. 여러분들 합의를 내주세요, 선생님들.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누가 하시겠어요? 가능하죠. 저기 네. 이은경 손 선생님이 들기 해야죠, 손 말씀하신 게 들기. 이거죠? 것으로. 네네네, 방방곡곡 네, 방방곡곡 도시사랑방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 만들기가 들어갔나요?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요. 김현 선생님 그거 맞아요. 맞죠? 방방곡곡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의견에서 방방곡곡 빼자라는 의견이 살짝 나오셨고, 네. 그러면은 요걸로 가는데 방방곡곡 넣을까요, 뺄까요만 결정합시다 우리. 그래, 그렇게 합시다. 네. 넣을까요, 뺄까요, 여러분들?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넣는데 저는 넣었으면 찬성이고. 좋겠습니다. 네, 야, 넣자. 넣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X. 넣자. 제가 숫자 볼게요. 자, 이기수 선생님 혼자 X고 다 동그라미. 네, 선생님 아쉽지만 이 선생님 양보하세요. 네. 양보가 아니라 방방곡곡. 네. 마을마다 이제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네. 맞아요. 방방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내셨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고요. 이름은 방방곡곡 도시사랑방 프로젝트로 됐고요. 저희가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카카오톡방이나 아니면 김영환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요.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벌써 끝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끝내야겠죠, 선생님들? 네, 끝내야겠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PPT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PPT 네. 화면? 네, 보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3번에 걸친 수기 토론을 여러분들 정책 제안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 내용, 녹화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실패 박람회 기획하시는 팀에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뻗고 지금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도시사랑방이 꼭 만들어지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실패 박람회 수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토론을 참가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 치시고요. 박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네, 하트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퇴장을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좀 즐거웠어요. 수고 선생님들.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